안녕하세요. 인터TV MC 발렌시아 박시아입니다. 자, 오늘은 다양한 리그의 이슈를 직접 취재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인터 이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정준 기자님. 인터폴의 월드스타, 네. K리그에도 월드스타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 정준 기자입니다. 오늘 K리그 얘기를 준비했죠? 네, 오늘은 그 어떤 드라마, 영화, 이거 시나리오 누가 썼냐? 아, 맞아요. 팬들사이에서도 되게 핫했던 이슈가 있는데 제가 아는 사람이더라고요. 연맹 당연히 직원분들 많이 알고 있으니까. 일정을 직접 짜신 분이 계신 거예요? K리그는 일정을 컴퓨터로 이렇게 돌리는데 진짜요? 네, 상황을 그러니까 입력을 해요. 뭐 서울이 어떤 경기 못한다. 경기장 문제 때문에. 그럼 그걸 빼고 하고 돌려요. 그러면 일정이 나오는데 약간의 그런 건 있죠. 사람 손이 좀 안 닿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마지막 경기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는 좀 맞춤은 당연히 있다고 해요. 그럼 이번에 그 울산이랑 포항이 붙은 거는 사람이 한 거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파이널 때는 이제 붙는 게 좀 한정돼 있고 마지막 경기 약간은 짜놓고 이제 했다고 해요. 근데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겠죠. 전북 울산에 붙여놓을까? 맞아요. 근데 이러면은 뭔가 좀 너무 좀 그렇고 이거는 너무 조작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으니. 근데 이게 더 조작 같아. 이게 더 갑자기 참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네. 어쨌든 뭐 정말 극적인 드라마 같았던 K리그 결산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말 다양한 이야기가 담겨있던 올 시즌이었는데요. 이렇게 마무리가 돼서 많이 아쉬움도 있지만 또 새 시즌을 앞두고 있으니까 그럼요. 일단 먼저 이번 시즌 리그 순위부터 한번 쭉 얘기해주세요. 네, 뭐 순위를 다 다 기사에 많이 나오고 하니까 순위보다는 그냥 정리를 좀 간단하게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그러니까 저는 현장 얘기를 좀 많이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네. 전북이랑 이제 울산에서 붙었는데 1대1로 무승부가 나고 울산이 이겼어야 되는 경기였다. 맞아요. 그러니까 취재하신 모두가 끝나고 되게 불안해하더라고요. 전북에서 일단은 승리를 했고 울산은 무승부만 해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대패를 당했어요. 사실 주니오가 동점골을 넣을 때만 해도 프런트에 같이 이렇게 경기를 보니까 분위기가 좋았어요. 야, 이건 근데 됐다. 이거는 뭐 갈 수 있겠다 했는데 뭔가 그때부터 계속 꼬이다 보니까 포항이 결국에는 대승을 거뒀잖아요. 솔직한 말로 장례식장 같은 분위기였던 것 같고 잔칫날인 줄 알고 기자들이 진짜 많이 모였었거든요. 거의 A매치 이상으로 모였던 울산에. 그래서 사전 취재도 미리 받았을 정도로 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꽉 찼는데 김동 감독이 끝나고 이제 표정 당연히 안 좋으셨을 거고 와서 오히려 기자들한테 잔치여야 되는데 미안하다 죄송하다라는 얘기를 했을 정도로 정말 분위기에 찬물을 싹 끼얹었고 결국에는 전북이 현대가 우승을 했고 울산현대가 준우승을 했습니다. 김호용 선수가 MVP를 받았잖아요. 울산현대 축구도사. 근데 이 선수가 이제 2위도 값지다. 기억 좀 해달라라는 표현을 했는데 저는 울산현대가 전북현대의 독주를 막지는 못했지만 견제 정도를 했다라는 거에만 봐도 저는 충분히 이 팀에 대한 박수를 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우승팀도 그렇지만 그 다음으로 좀 집중됐던 팀이 바로 제가 좋아하는 서울 아니겠습니까? 저도 서울 참 좋아하는데요. 네. 서울 참 좋아하는데요. 맞는 게 좀 있어요. 우리가 축구 관련된 잘 맞아요. 호단씨는 잘 모르겠으나 네, 서울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지난 시즌에 강등권까지 갔던 팀이고 승강 기업구단 최초로 승강 물론 이제 부산이라는 팀이 있지만 에피소드 최초로 승강 PO까지 갔던 좀 굴욕적인 한 해를 보내고 최용수 감독이 돌아왔는데 어쨌든 서울이 좀 그러니까 부활을 했고요. 최용수 감독이 그런 확실한 실리 축구로 안정적인 수비와 3백 날카로운 역습, 그다음에 마무리, 그리고 박주영의 부활 이런 게 터지면서 대구를 딱 마지막에 경기에 무승부를 하고요. 서울도 사실 확정할 일이 있었어요. 포항전 홈경기에서 맞아요. 비기거나 뭐 승점만 땄어도 그냥 끝나는 건데 포항이 마지막에 이렇게 도깨비 팀이 돼가지고 울산도 잡고 서울도 3대0으로 잡았나요? 아무튼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모든 타이틀이 마지막까지 정해지지 않는 역대급 그러니까 순위 경쟁을 했던 시즌이 됐고 울산 끝나고 이제 서울 경기 딱 결과 듣고 잠글 때 저렇게 잠궈야 되는구나. 최근수 감독이 결과를 내기 위해서 잠글 땐 이렇게 잠글 수 있구나. 그냥 뭐 물샐 데 없이 잠궈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결과를 냈고 모두의 찬사를 받고 결국에는 ACL 진출권팀은 전북, 그다음에 울산, FA컵 우승팀 수원, 그다음에 PO에 나가는 서울 네 팀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또 있었죠. 아무래도 강등권 팀, 뭐 중위권 싸움도 물론 치열했지만 마지막 파이널까지 갔을 때도 결과 안 나와도 또 강등권 싸움이었잖아요. 일단은 제주는 기업구단 정말 팀 멤버 상당히 좋은 멤버였거든요. 네. 윤빛가람도 있었고요. 뭐 안현무 선수도 있었고 이창민 선수도 있었고 사실 이게 엄청나게 좋은 멤버였는데 불구하고 다이렉트 강등이 됐고요. 기업구단으로는 아마 이게 부산 전남이에요. 세 번째 제주가 떨어지는 안타깝게 떨어지는 상황이 왔고요. 경남과 인천 이 두 팀의 싸움이 되게 중요했는데 맞아요. 이 경남도 사실 지난 시즌 준우승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울이 만약에 강등권에서 3위까지 올라왔다면
경남은 준우승팀에서 이렇게 내려온 올해 ACL까지 나갔던 팀인데 결국에는 경남이 떨어지게 됐고 부산 아이파크한테 물어보고 뭐 이렇게 어디랑 만나고 싶냐 이렇게 했을 때 인천은 좀 껄끄럽다. 왜냐면 생존 본능이 있는 팀이고 맞아요. 유상철 감독의 그런 물론 안타까운 또 병마와 싸우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뭐 이런 좀 뭔가 좀 다 부담스러운 거죠. 결국에는 근데 인천이 그런 저력을 발휘했고 생존왕의 면모를 보이면서 잔류를 확정지었습니다. 부산은 정말 사수 끝에 올라가게 됐죠. 아 부산은 사실 분위기가 사실 좋았어요. 조덕재 감독이 옛날에 수원FC 끌고 또 올라간 경험이 있거든요. 그것도 피오를 거쳐가지고 그런 감독의 분위기가 그러니까 질문을 드렸더니 아 부산 좀 불안하지 않냐라고 했더니 감독님께서 아 내가 다르지 않냐 감독이 다르다. 기운이 있다 이러면서 이제 좀 자신감을 좀 비치셨고 선수들도 구성이 상당히 좋다 보니까 그리고 선수들도 경험이 많이 쌓였어요. 뭐 이동준이라든가 김진규라든가 뭐 호물로도 그렇고 뭐 김문환도 그렇고 이정엽도 있고 그러니까 경험들이 조금씩 그러니까 지난해 좀 덜 여물었다면 올해는 확실히 좀 활짝 핀 이런 선수들이 좀 많아지면서 MVP도 이동준 선수가 받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좋은 선수들을 가지고 이제 부산이 좀 올라오는 모습이 좀 있었고 부산에서 승강표 경남에 1차전 했을 때 그때 무승부였지만 조국재 감독이 그러더라고 우리가 유리하다. 우리가 올라갈 것 같다. 그리고 부산의 그런 프런트들의 분위기 자체도 경남의 프런트는 상당히 안 좋았거든 사실은 좀 내분도 좀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고 네. 그러니까 좀 안 좋았다면 부산은 좀 똘똘 뭉치는 게 좀 보였어요. 그래서 아 이 팀이 좀 아무리 경남이 좀 잘하더라도 부산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감격적인 승격을 좀 했고요. 결국에 또 승리도 완벽하게 승리를 2차전에 따내면서 원정에서 멋지게 마무리했고 또 호물로에 와 이게 부산이다 감동이더라고요. 와 깜짝 놀랐어요. 한국 사람 같아요. 가끔 만나서 인터뷰를 해보면 정말 잘해요. 안녕하세요 이러고 가고 우와. 팬들한테 다 사진 찍어줄까요? 먼저 얘기도 하고 되게 인터뷰 할 거예요 이런 얘기도 하고 되게 귀여워요. 네. 알밤같이 생겼거든요. 되게 귀엽고 그래서 또 붙임성도 좋은 선수고 실력도 좋으니까 맞아요. 결국에는 이 선수들이 좀 잘 융합이 되면서 부산이 습격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정말 다음 시즌이 더 기대가 되는 K리그인데요. 아 시즌이 끝난 만큼 또 우리들끼리 베스트 팀이랑 워스트 그쵸. 팀? 좀 가장 아쉬웠던 팀 이렇게 한번 꼽아볼까요? 네 좋습니다. 저는 뭐 베스트 팀은 뭐 팬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 네. FP 서울과 그다음에 이제 대구 FC 이렇게 좀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전북이 우승을 했고 또 울산도 잘했기 때문에 당연히 뽑아야 되겠지만 저는 반대로 좀 극적인 팀들을 좀 뽑고 싶어서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전북과 울산은 애초부터 우승 후보였고요. 의외로 제주가 또 막 ACL 진출권 왔다 갔다 하냐 시즌 평가는 그랬거든요. 경남도 나쁘지 않을 거다.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리고 서울은 하위를 좀 사람 예상을 많이 했었는데 의외로 서울이 시즌 초반부터 그 최용수 감독의 3백이 딱 통하면서 치고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3파전 초반에 3파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전북, 울산, 서울이 세 팀이 이렇게 물고 물렸고 서울이 꾸준하게 3위를 유지를 했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최용수 감독의 지도력과 그다음에 고요한 박주영, 그다음에 뭐 하대성 선수가 좀 부상으로 좀 빠지긴 했지만 베테랑들이 좀 잘해준 이런 서울이 올해 좀 확실히 좀 결과를 내지 않았나. 그다음에 관중면에서는 저는 대구 FC. 정말 못 가봤어요 안타깝게도. 진짜요? 가보셨죠? 저는 당연히 가봤죠. 회사가 아직까지 안 가본 사람이 있네. 회사가 문제가 많습니다. 이게 팀장은 못 가보고 원래들만 가는 이런 회사가 좀 문제가 많은데 네. 어쨌든 저는 못 가봤는데 우리 또 갔다 온 기자들이나 뭐 CRC 얘기 통해서 들었을 때는 분위기가 너무 좋다고. 너무 좋아요. 어땠나요? 일단은 다들 뚱뚱 뭉쳤다라는 게 보여지고 이래서 축구를 잘할 수밖에 없구나. 제가 축구 선수였으면은 거기서 뛰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와 같은 그런 꽉꽉 찬다면서 또 응원도 되게 재밌고 네. 예. 그리고 리카 또 우리가 입양했죠. 리카 입양했는데 어쨌든 이런 꾸준하게 화제성을 만들었던 대구 FC 그다음에 물론 아챔 진출권은 못 따긴 했지만 4위만 해도 사실 대단한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시민구단이 충분히 저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두 팀을 좀 베스트를 꼽고 싶고요. 워스트 팀을 좀 꼽자면 당연히 제주 경남을 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주 같은 경우에는 멤버 자체는 최용수 감독이 제주랑 붙어서 엄청 대표했던 게 있었거든요. 그때 만났을 때 그랬어요. 와, 이 멤버 진짜 좋다. 그리고 데리고 싶은 선수 많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농담 반 진담 반이었겠죠. 그만큼 멤버는 정말 좋았으나 이렇게 강등에 좀 이렇게 근데 그게 분위기 싸움인 것 같아요. 사실 조성 감독이 중간에 이제 나가게 되고 최은경 감독도 좋은 감독이지만 이런 선수단의 분위기를 확 바꿀 수 없었기 때문에 뭔가 이미 깔아앉는 분위기였고 그다음에 결국에는 프런트들 얼마 전에 뭐 기사로도 나왔지만 프런트가 문제가 상당히 많았다. 저도 이제 그런 얘기 많이 들었고 부산이나 서울이나 이런 게 보면은 프런트랑 뭐 선수 감독 똘똘 뭉쳐야 이렇게 결과를 내는 거거든요. 근데 강등 나간 두 팀은
뭐 선수단과 코칭 스태프 그다음에 프런트 이 3일체가 잘 안 됐던 팀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주가 좀 아쉬움이 있고 경남은 마찬가지로 준우승팀이었다가 올해 떨어졌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프런트들끼리 내분도 있었다고 하고 또 감독과 브라설도 좀 있었고요. 안 좋은 것들이 다 겹치고 또 선수들이 또 초반부터 부상을 되게 많이 당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잘했던 말컹이라든지 이런 선수가 빠지고 뭐 네게바가 있었고 룩도 있었고 조던 머치 기대에 많이 조던 머치가 있었지만 맞아요. 활약을 잘 못했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러니까 선수 구성도 잘못 실패를 했고 그리고 모든 게 조합이 실패를 하면서 결국에는 강등이 됐기 때문에 이 두 팀을 좀 워스트 팀을 좀 뽑으려고 합니다. 네, 시아 씨도 그러면 한번 또 워낙 올해 현장 많이 다니셨잖아요. 베스트 팀 한번 꼽아보시죠. 네, 저도 한번 꼽아보도록 할게요. 저는 베스트 팀을 포항으로 선택을 했어요. 의외인데요. 서울일 줄 알았는데. 근데 서울도 너무 좋았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가장 기대되는 팀으로 꼽았고 올 시즌 중 가장 잘했다라고 생각이 든 팀은 포항. 시즌 초랑 시즌이 끝날 때랑 완전 분위기가 바뀐 팀이라고 맞아요. 좀 느꼈고 저는 워스트 팀을 제주로 꼽았거든요. 아, 제주. 근데 포항과 제주 둘 다 감독 교체가 있었잖아요.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이 완전 좀 상반된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저는 포항을 선택했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마지막 경기도 좋았고 특히 저는 강원과의 경기도 흥행에 좀 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의외로 분석적인데요. 그렇죠. 제대로 분석하셨네요. 좋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자님? 네, 뭐 포항은 좀 놀랐어요. 사실 좀 뭔가 뒤통수 맞은 느낌인 정도로 저도 동의합니다. 포항 정말 좋았기 때문에 축자랄이 돼가는 씨앗씨를 보면서 반성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쨌든 네, 훌륭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정말 길게 했잖아요. 그만큼 이야기거리가 많았던 네. 올 시즌인데 네, 맞습니다. 말 그대로 흥행에 성공했다라고 봐도 되겠죠. 네, 뭐 수치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230만 돌파. 올해 초에 연맹에서 이제 정해놓은 수치가 있다고요. 그거보다 훨씬 상회했던, 그러니까 목표를 설정하잖아요. 보통 목표는 높게 잡게 마련했는데 그거를 넘어섰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대박을 쳤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지난 시즌 대비해서 51.3%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뭐 서울의 선전, 뭐 대구의 뭐 그런 뭐 대파 뭐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가지고 역대급 우승 경쟁과 함께 마지막까지 좋은 시즌 마무리를 잘 한 것 같습니다. 네, 시즌을 마무리했는데 사실 다음 시즌까지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그쵸. 예. 벌써 시즌권을 팔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만큼 좀 시즌이 새 시즌이 얼마 안 남은 상황인데 이적과 관련해서 그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뭐 다음 시즌 또 전망이 또 이런 또 그러니까 쉴 때는 또 그런 재밌는 얘기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뭐 제가 여기서 다 아는 거를 실명으로 거론하면은 구단에 전화가 오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간단하게 그냥 문맥만 좀 얘기를 해드리면 그러니까 전북 같은 경우에는 문선민 선수랑 공연서 군입대를 하잖아요. 네. 그리고 확 바뀐다는 얘기가 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수비수도 지금 거의 국가대표급 선수가 한 명 온다라는 얘기가 돌고 있고요. 더 온다고요, 여기서? 검경원 선수가 빠지기 때문에 군입대 때문에 그리고 문선민을 대체할 또 특급 과거 국가대표의 거의 뭐 혹시나 에이스였던 선수가 온다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이렇게만 얘기도 다 축구 팬들 거의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군요. 저만 모르는군요. 실명 거론할 수 없는 점을 참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그리고 외국인 선수는 확 바뀔 것 같아요. 로페즈를 제외하고는 이미 뭐 아드리아노에 다 나갔기 때문에 맞아요, 티아고도 맞아요. 그렇고 그리고 외국인 선수도 상당히 수준급의 외국인 선수가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북은 올해 그러니까 사실 우승에 대한 좀 위험했잖아요. 우승 못할 뻔했는데 우승을 했으니까 더 투자 그리고 내년 ACL 우승을 또 한번 노려볼 수 있는 투자를 좀 할 것 같고 와. 울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좀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우승을 당연히 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적 시장을 좀 대비를 좀 못한 느낌이 좀 있고 또 박용호 선수라든가 몇몇 선수들이 좀 군대를 또 가고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모기오의 투자를 좀 이끌어낼 수 있을까 지난 시즌만큼의 그거엔 좀 미지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태풍의 눈을 보면 좀 에피소드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서울이 사실 지난 시즌에는 좀 이적을 좀 많이 안 한 팀으로 좀 유명했잖아요. 안 한 게 아니라 영입이죠. 아예 안 했다. 아예 빵이. 네. 네, 그만큼 아예 안 했는데 네. 어쨌든 올해 성적을 좀 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작년에 강등권 팀을 올해 우승을 할 거라는 기대는 구단에서 안 했을 거고 ACL만 나고 대성공이다 했는데 대성공이 됐고 그만큼 약간의 투자가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도 국가대표급 선수들이 이미 다 나오고 최근에 뭐 김진양 선수는 이미 실명이 나왔으니까 단독 맞아요, 얘기가 맞아요. 나왔기 때문에 근데 오른쪽 풀백에 또 몇몇 선수들이 좋은 선수들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센터백도 좀 보고 계시고 가장 핫한 게 지금 제주 선수들이 좀 서울과 많이 연결이 돼 있어요. 최용수 감독님의 그 빅픽처인가요? 그때 그런가요? 그 멘트가 논리 선수가 많다. 진짜 그런가? 감독님이 좀 의외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치밀하세요. 생각보다는 겉으로는 되게 좀 헐렁헐렁해 보이시기도 하는데 치밀하신 분이기 때문에 좀 오래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제주 선수들이 많은 선수들이 좀 서울과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서울은 또 외국인 선수도 한 명이 또 지금 영입이 될 준비를 하고 있고 국가대표급 선수.
그러니까 과거에 또 엄청난 서울 출신의 국가대표 그 선수가 또 얘기는 또 근데 매번 이 선수는 얘기가 좀 돌고 있어서 이번에는 왠지... 성공할 수 있을까 뭐 그래요?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과연 서울이 좀 진짜 과거의 영광을 좀 올해는 되찾을 수 있을지 이렇게 좀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제주 경남 선수들은 좀 많이 빠질 것 같다. 안현범, 윤빛가람 이런 선수들은 좀 항상 이적수에 나오고 있고요. 경남에서도 쿠니모토. 쿠니모토는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K리그 상위권 팀들이 아시아 쿼터이기 때문에 심지어 아시아 쿼터를 그 정도 영입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경남에서 쿠니모토 이 선수가 정말 태풍의 눈이라고 하고 제리치 네. 좋은 선수들 많네요. 그러니까요. 하필이면 이 두 팀이 강등이 되면서 일부에 통할 수 있는 선수들이 지금까지 이름이 많이 오르고 내리고 있다고 하고요. 부산은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수를 지키는 거에 일단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 좋은 선수가 많기 때문에 국가대표 선수가 2명이나 있잖아요. 김문환, 맞아요. 이정엽 이 선수 다 지키고 외국인 선수는 좀 바뀔 것 같아요. 감독님이 벌써 좀 수비 쪽이랑 좀 공격수 쪽에 외국인을 좀 보고 계시고 그리고 한두 명의 좀 대표급 선수가 현 대표는 아니더라도 좀 베테랑이고 좀 경험이 많은 선수들이 온다는 얘기는 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시즌에 정말 재밌을 것 같고요. 그리고 K리그2에서는 또 서울이랜드가 투자를 많이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정윤영 감독이 왔잖아요. 맞아요. 그런 투자를 또 많이 할 거고 U20 선수들 좀 온다는 얘기가 좀 있어서 정말 재밌는 K리그 1, 2 모두 정말 역대급 재밌는 시즌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벌써부터 좀 기대가 되는 다음 시즌인데요. 그래도 이 질문은 하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올 시즌을 돌아보면서 기자님의 한 줄 평은? 네, 뭐 한 줄 평이 참 어렵네요. 저는 이제 좀 몇 개를 좀 해봤는데 뭐 그냥 키워드만 역대급 순위 경쟁 흥행 대박 K리그 살아나라 뭐 살아나라. 이런 뭐 살아난다 정도 살아났다 좀 더 살아나기 때문에 살아난다 앞으로도 살아난다. 네, 그래서 K리그의 부활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마무리를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K리그의 부활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즌 정말 즐거움과 감동이 좀 가득했던 구단과 선수분들께 좀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K리그의 생생한 소식 인터 이슈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